지금부터 소개할 10편의 작품들은 특별한 순서 없이 나열되며 최고의 섹슈얼리티를 내포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와 줄거리 없이 간략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성 정체성을 발견하는 성장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작품은 성적인 접촉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날 어떤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접촉을 확실히 감행하며 논란의 한복판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기의 혼란과 충동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입에 올리며 논란을 만들고 있겠지만 단언컨대 이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본격 성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보다 수십 년 전에 미키 루크는 눈을 가린 킴베이 싱어에게 딸기 초콜릿 꿀을 먹인 스캔들 영화 나인 하프 위크를 찍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딜러 존 그레이와 소우미술 갤러리 직원 엘리자베스 맥그로는 성폭행과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지저분한 사디즘적 불륜을 저지르며 다소 거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로는 매우 충격적이어서 극장 개봉을 위해 대폭 편집되었고 여주인공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충격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북이나이트는 아마도 최고의 성인 영화일 것입니다. 존엄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포르노의 황금기에 한 나이트클럽 직원이 성인 영화를 찍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성행위를 예술로 승화시킨 이 영화는 성인 영화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런데 이게 과연 예술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화 속에서 성행위는 주인공들이 처음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통과 의례를 의미합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멕시코를 여행하는 두 명의 젊은 남성과 한 명의 중년 여성이 각자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합니다. 이제 갓 세상에 나온 젊은이들과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중년 여성의 절묘한 엇갈림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성행위에 투영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 한바탕 축제처럼 떠들썩하게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섹스 로드트립 영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와인처럼 제대로 숙성된 훌륭한 성장 영화로서 삶의 달콤 쌉싸름한 향기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짙게 각인시킵니다. 설령 그것이 구토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삶이라고 하는 한바탕 축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역겨움은 도무지 혐오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과거이자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마지막 작업이 된 이 영화는 그의 가장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톰 크루즈는 가면 난교에 참여하기 위해 밤새 거리를 누비고 정체불명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비밀 모임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은 원래 1960년대에 이 이야기에 대한 판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는지는 의문이지만 결국 스탠리 큐브릭은 이 영화를 뒤늦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촬영 직후에 사망합니다.
이 영화는 샤론 스톤을 섹스 심볼로 만든 경찰의 신문 장면으로 자주 기억되지만 달리 보면 훌륭한 범죄 스릴러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은 전형적인 르와르라고 할 수 있는데 90년대 이전에 그 어떤 영화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를 비롯한 민감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샤론 스톤의 섹시함은 그 모든 논란을 압도할 만큼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경찰을 농락하는 샤론 스톤의 모습은 어쩌면 스릴러 영화에 관한 한 역대 가장 섹시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누군가에겐 탐탁치 않은 작품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샤론 스톤의 섹시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론 블란도가 주연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X등급으로 개봉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최고의 성인 영화라고 부르기가 난감할 정도의 성폭력이 등장하지만 두 주인공의 성행위만 두고 보자면 기존의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적으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만으로도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 후대의 수많은 성적인 영화들이 이 영화를 모티프 삼아 새롭게 창작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발적인 감독 라스 폰 트리에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ним포매니악은 섹스 중독에 대한 가장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탐구물 중 하나입니다. 자칭 색정강 조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성적 경험의 미로를 세세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경험들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실타래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무서우리만치 파고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딩 장면이 다소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져놓는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곱씹기 좋은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영화는 유부남들이 꿈꾸는 뜨거운 하룻밤을 훨씬 덜 섹시한 것으로 바꾸는 치명적인 유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이야기는 여성의 복수 판타지이자 원나잇 스탠드가 끝나고 남자가 떠난 다음날 아침 모든 여성이 느끼는 분노의 표현이며 공허하고 지친 기분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여자가 아닌 남자의 관점에서 여성의 감정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 즉 가벼운 쾌락이 지저분한 얽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드리안 감독은 그 두려움을 히치콕 감독이 잘 활용했던 전술로서 관객들의 목을 수시로 조입니다. 그것을 아슬한 쾌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외도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 영화는 그 치명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화는 섹시하면서도 동시에 섹스의 대가를 경고하는 이상한 영화입니다. 알렌 기로디 감독의 호수의 이방인은 누드 해변, 성적 열망, 익사 사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초적 본능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스릴러로서도 잘 작동하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의 성행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적인 성행위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로디 감독은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